빛나는 꿈과 성장을 지원합니다. 활기 넘치는 배움이 있는 곳, 꿈이 매일 자라나는 곳, 미래, 희망, 성장이 있는 경일고등학교에 대한 소개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일고등학교는 성수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뚝섬역에서 도보로 6분, 서울숲역에서 도보로 4분 정도 걸리는 매우 교통이 좋은 학교입니다. 다음과 같은 순서로 경일고등학교의 교육활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일고등학교는 학생의 선택을 존중하는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교과 지식을 균형 있게 이수할 수 있도록 학생들의 선택권을 확대하였고, 학생의 진로에 맞춘 학업 설계를 바탕으로 한 성장 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애들이 이제 2025년도 교과목을 선택을 했거든요. 진로 선생님, 교과 선생님, 담임 선생님 이렇게 여러 선생님들하고 상담을 거치면서 본인에게 맞는 교육 과정을 만들어 갔습니다. 그리고 학생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저희가 학생 수가 적은 과목도 전부 다 개설하는 걸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저희 실제 수업을 하고 있는 데를 들어가서 찍었던 영상이거든요. 저렇게 학생들과 다양한 형태의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율과 창의성을 기르는 창의적 체험 활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타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영화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제를 할 때 기타 연주를 하기도 하고, 아이들이 만든 영상을 축제의 영화제로 같이 올리기도 합니다. 자율과 참여 중심의 동아리 자치 활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저희는 이제 학생회장단을 꾸리고, 학생회장단이 이제 학교에 이런 문화를 형성해 나가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캠페인을 한다거나 이런 모습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동아리 활동을 제일 즐거워할 것 같은데요. 다양한 동아리가 있고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다올제라는 이제 축제를 통해서 학생들이 동아리 활동을 했던 것들을 서로 공유하고 다른 동아리 활동들을 체험하기도 합니다. 저희 이제 밴드 동아리인데요. 저희 1등, 전교 1등이 밴드 동아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올제를 즐겁게 즐기는 모습입니다. 저희는 이제 맞춤형 진학 진로 지도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진로 선생님이신데, 저희가 학교가 조금 소규모의 학교이다 보니 진로 선생님께서 이제 1학년, 3학년을 매주 1시간씩 수업을 들어가고 계세요. 그래서 1학년들의 진로 설계부터 3학년들의 진로 진학까지 지금 아주 굉장히 바쁜 시간을 보내고 계세요. 그리고 얼마 전에 있었던 아이들 교과목 선택할 때도 아이들이 선생님을 직접 찾아가서 자신의 진로 얘기하고, 나는 어떤 과목을 듣는 게 좋겠느냐 이런 것도 물어보고 해서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 전문가를 초청해서 다양한 강의들을 하고 있고요. 물론 저희 진로 선생님이 3월 달부터 3학년 애들을 1대1 다 맞춤으로 지도를 하고 계시거든요. 매일 1시간씩 보면서. 근데 그거 외에도 이제 외부에 또 선생님들을 모셔서 1대1 컨설팅을 따로 진행하기도 하고요. 다양한 강의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학생 선후배, 그리고 졸업생과 재학생들 사이에 멘토링을 운영을 해서 학생들의 진로 선택에 이렇게 조언을 받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날에 소프트웨어 특강을 했는데요. 유독 남학생들이 조금 많이 좋아하는 그런 프로그램이기는 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물류 로봇을 제작을 하고 소프트웨어를 작성을 한 다음에 아이들에게 줄 선물을 하나씩 미리 이렇게 놓고, 이 물건을 목적지까지 가지고 오면 선물을 주겠다라고 해서 활동을 한번 했었는데, 아이들이 굉장히 재밌게 활동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양하고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영어 활동을 하고 있고요. 영어 캠프, 영자 신문반 이런 활동을 하고, 이 앞에 있는 사진은 영어 선생님, 지도교사 영어 선생님하고 하는 영문, 장문 쓰기 해서 아이들의 영작 실력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금 자랑하는 프로그램이긴 한데요. 이제 인문 아카데미 프로그램이에요. 다양한 프로그램이 저 안에 들어가 있는데 저희는 저 프로그램이 단기적으로 끝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3월 달에 계획을 해서 최종적으로 거의 뭐 11월, 아니 10월, 9월 달까지 진행이 되는 되게 장기적인 프로그램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되게 깊이 있는 활동을 하고 그게 생활기록부에 반영이 되면 의미 있는 활동으로 남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인문학 수업인데 이제 관련 독서를 읽고 아이들끼리 모둠 활동도 하고 토론 활동도 하고 이제 여름 방학이나 2학기 되면 이제 각 작가님들도 모셔가지고 같이 토론 활동하고 강의도 듣는 활동입니다. 독서 토론 소모임과 심화 토론 모임인데요. 2학년하고 3학년이에요. 2학년들 되게 밝고 3학년들 굉장히 진지하게 하고 있죠. 학술 발표회가 지난주 금요일 날 끝났습니다. 이거는 3월 달에 이제 멘토 선생님을 정해서 아이들하고 3월 달부터 지난주까지 활동을 하고요. 그거를 이렇게 발표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16개 팀이 발표를 했는데요. 그중에 한 팀이 어떤 걸 했냐면 성수동이 요 몇 년 사이에 굉장히 핫해졌잖아요. 그래서 왜 성수동이 핫해졌는가 이거를 분석해서 그 지역의 인구 소멸 지역들이 있잖아요. 그 지역에 이걸 적용하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서 전라남도 진도군의 아이들이 연락을 해서 자기네들이 분석한 방안을 제시를 했어요. 이렇게 한번 해봐라. 라고 제시를 해서 와, 선생님들이 아주 재밌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학 관련 캠프들도 많아요. 과학, 수학, 공학 관련 캠프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뭐 과학 캠프, 천체 관측 캠프, 소프트웨어 특강, 과학자 초청 강연회, 과학 탐구 발표 한마당, 수리 논술 한마당 이런 다양한 활동들이 있고요. 사진은 생태 체험을 했던 사진과 그 다음에 이제 행복한 실험 학교라고 해서 방학을 이용해서 아이들이 과학 과목에 이제 심화 실험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과학적 탐구와 과학적 흥미를 유도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저희 이제 학교 스포츠 클럽도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어요. 학생들은 이곳에서 에너지를 발산하는 기회를 갖는 것 같습니다. 저희 남자 농구 같은 경우는 성동 광진 지역 우승, 서울시 우승. 그래서 이번 주말에 전국 대회를 나갔어요. 아까 4시에 이제 학교로 돌아오는 모습을 봤거든요. 3위를 하고 아주 당당하게 돌아왔더라고요. 그리고 여자 농구는 성동 광진 지역 우승을 했고요. 여자 킴볼은 서울시 3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런 플랜카드를 받아가지고 아예 우승을 하면 이거를 체육관에다가 쫙 붙여놓는데 더 이상 붙여놓을 장소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번 주말에 일요일 날 경기를 했던 사진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건 리더십 캠프고요. 저희 학교 시설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학교를 못 오시니까 저희가 한번 준비를 해왔는데요. 저희는 2025학년도에 시행되는 고교학점제 선택과정 운영을 위해서 공간 조성 예산을 올해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 여름에 저희가 이제 학교 안과 학교 밖을, 교실 안과 교실 밖을 정비를 했고요. 이때 전 교실에 전자칠판을 설치하였습니다. 학교 곳곳에 학생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보시는 것처럼 많이 준비되어 있고요. 이제 자율학습실, 그러니까 스터디 카페처럼 만들어 놓은 아이들 공부하는 곳이 있어요. 이곳은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에도 관리사가 상주하고 있어서 학생들이 언제든지 자기 주도적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각 층마다 2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들이 층마다 교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각 층마다 학생들이 쉴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3층에 햇살 마루라는 카페 같은 공간을 만들어 놨는데요. 아이들이 점심시간과 쉬는 시간에 굉장히 잘 활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학생들 체력을 길러줄 수 있는 건강체력교실이라든지 특수교육 학생들의 직업교육이 이루어지는 통합교실이라든지 그리고 4층은 3학년 학생들이 주로 이용을 하는데요. 3학년 전용 독서실이 따로 마련되어 있고요. 네, 별빛마루라고 이번에 공간을 또 다시 조성을 했어요. 그래서 3학년 아이들이 굉장히 잘 쓰고 있습니다. 제가 1학년 학생들에게 물어봤어요. 1학년과 전입생에게 경일고등학교가 뭐가 좋냐라고 했을 때 전입생은 따뜻한 분위기가 좋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1학년들은 급식이 맛있어요. 시설이 좋아요.
뭐 이런 얘기 많이 했어요. 우리가 생기부를 쓸 수 있는 활동이 많아요. 근데 제일 많이 얘기한 건 선생님이었어요. 선생님의 관계가 좋아요. 선생님이 우리에게 관심이 많아요. 선생님이 친절해요. 그래서 그런지 뭔가 결정할 때마다 모든 선생님을 찾아다니면서 상담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저희 3학년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고요. 경일고등학교는 경일고등학교의 선생님들은 학생들의 행복한 학교 생활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이번에 아이들에게 그 학교 잠바와 학교 후드티를 다 만들어서 배포를 했거든요. 저희 교장선생님 숨어 계세요. 저희 교장선생님과 같이 너무 예뻐서 제가 여기다가 사진을 실어놨습니다. 학생이 행복한 경일고등학교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금호고등학교는 나를 찾고 우리를 깨닫고 함께 배우는 더불어숲 혁신학교입니다. 여기 순서대로 보면은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이쪽 순서대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 그 리플렛 이번에 이제 그 정성을 기울여서 만든 리플렛이 있으니까 리플렛을 한번 보시면은 더 자세한 내용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혁신학교란 무엇일까 이제 궁금하실 텐데, 이 혁신학교의 그 취지에 대해서는 아까 방금 강사님께서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아요. 저희 한대부고, 무학여고 입시 명문들 많이 오셔가지고 설명 관심 가실 텐데, 혁신학교는 사유의 변화, 사유의 미래에 되는 변화에 되는 학생들의 보편적인 시민 민주 역량을 키우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입시에 있어가지고는 좀 부모님들의 기대에 좀 못 미치는 분야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게 독서, 주제 중심의 융합 수업, 디지털 시민 교육, 마을과 공동체 교육, 인권 평화 교육, 생태 전환 교육을 해서 우리 학생들이 미래를 살아가는 삶의 역량을 키우는 학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교 그 인원수 같은 경우는 반당 20명, 19명이기 때문에 아주 그 적정하게 맞춤형 교육을 할 수 있는 적정한 규모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학생들한테 이제 우리 이제 고등학교 이제 진학이라는 진로를 할 적에 제일 먼저 하는 게 내가 과연 뭘 할지를 모르느냐가 제일 큰 겁니다. 아까 우리 강사님 얘기했다시피 우리가 생기부라든지 수시라든지 정시를 쓰려고 그러면은 자기가 뭘 할지는 전공이 먼저 정해져야 돼요. 진로가 정해져야 되는데 3학년 학생들까지도 물어보면은 뭘 할지 모르는 학생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나를 찾는 1학년서부터 나를 찾는 그 교육을 갖다가 다음과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오나선입니다. 뭐의 준말인데 오늘은 나도 선생님. 그래서 학생들이 자기 관심 분야의 수업을 스스로 기획하고 진행을 해볼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2학기 이제 기말고사 끝나면은 이제 실제로 시간이 많이 남으니까 일주일 정도를 저희가 실습, 체험, 자기들이 원하는 주제를 가지고 교사와 똑같이 수업을 해요. 그래서 뭐 작년에는 웹툰이라든지 내가 국문과에 관심이 있으면은 문법에 대한 수업이라든지 아니면은 제과, 제빵 이런 수업을 가지고 똑같이 교실에 들어가지고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발표 끝나는 게 아니라 1학년 쭉 모든 반으로 돌아가니까 6번 합니다. 교사하고 똑같이. 그렇게 해가지고 과연 내가 이게 관심이 있고 누구든지 갖다가 이제 그 관심이 있는 것이 정말로 할 수가 있는지를 한번 경험을 해보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자랑하는 것 중에 하나가 1인 1과제 프로젝트 수업입니다. 1인 1과제 프로젝트 수업이라 가지고 졸업생들한테도 금호고등에서 뭐가 제일로 기억에 남어? 얘기를 하게 되면 이걸 얘기하는 학생들이 제일 많아요. 이게 제일 얘기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학생 스스로 탐구 주제를 설정을 하고 일정 기간 자료를 수집하고 탐구 방법 연구하고 실험 실습을 통해서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한 보고서를 직접 만드는 겁니다. 이걸 통해 가지고 자기주도 학습 능력, 탐구력, 창의력, 문제 해결 능력을 실현하는 프로젝트이죠.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 처음부터 학생들이 어떻게 보면 대학에 가서 본격적으로 쓰는 논문이라든지 보고서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데 모르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전문 강사님이 오셔가지고 글 쓰는 방법, 연구하는 방법 이걸 멘토링을 해주고 그 다음에 자기가 한 거를 직접 발표하는 기회. 3학년 같은 경우는 이제 2학기 때 시간이 없기 때문에 1학기 때, 이제 1, 2학년 같은 경우는 2학기 때 직접
발표를 하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여기에 신청을 하게 되면 책으로는 실어줘요. 근데 책으로 실어주는데 이 발표 같은 경우는 전체 강당에서 하기 때문에 이 중에서도 그게 선별된 학생들한테 직접 발표를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책으로도 나오게 하는 1인 1과제 프로젝트를 통해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게 뭐고 자기 할 수 있는 게 뭔지를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리고 이제 동아리 활동, 각종 다양한 동아리 활동을 통해 가지고 자기의 어떤 적성이라든지 흥미 같은 경우를 해볼 수 있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떤 과학 동아리, 그 다음에 생명 탐구 동아리, 실험 실습 동아리,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그 뮤지컬 동아리가 있는데 이 학생들이 순수 창작, 시나리오도 쓰고 자기 연출도 하고 직접 공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작년에는 페이메라 가지고 어떤 뮤지컬 동아리 했었는데 올해는 한국 국글 동아리를 했거든요. 저희가 이렇게 하는 줄 어떻게 알고 이번에 정년이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한국 국글 동아리 같은 경우도 뮤지컬 동아리도 하고 그리고 이제 거의 다른 학교는 살펴봤는데 저희가 서울숲이라든지 강이 가깝잖아요. 그래서 한강에서 이제 윈드서핑 동아리 같은 경우. 좀 이 학생들은 우리 학교에서도 약간 좀 다루기 힘든 학생들이 있었는데 이런 학생들한테 이 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 학생들한테 그러면 윈드서핑 해볼래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 나름대로 이렇게 체육이라든지 뭐 격투기 여기 가운데 있는 학생은 격투기 프로 갖다 지목한 학생인데 이런 식으로 동아리를 하니까 다른 수업 시간은 잠자는데 이런 자율 동아리 시간에는 굉장히 활발하고 활동적으로 잘 참여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8월 달에 저희는 동아리 축제를 이제 8월 달에 여름 방학 갔다가 바로 끝나고 나서 바로 8월 달에 다양하게 이제 동아리 활동 같은 경우를 하는 거를 동아리 축제로서 학생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갖고 이거를 통해 갖고 자기의 이제 진로를 찾으면 이제 우리 함께 더불어가는 사회를 갖다 하기 때문에 우리를 깨닫는 이제 수업을 갖다 진행을 합니다. 그래갖고 이제 1학기 때 동아리라면 2학기 때는 저희가 협력 예술 수업을 합니다. 전문 강사의 지도를 받아가지고 다양하게 바이올린, 첼로, 기타, 밴드, 웹툰, 만화 그리기, 코딩, 배구 이런 식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동아리보다 한 단계 좀 전문가의 강사를 받으면서 할 수 있는 협력 예술 수업을 진행을 하고 이게 12월 달에 여기도 똑같이 발표를 갖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 자치회인데 이제 학생 자치회 실질적으로 이제 학생 자치회가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학교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갖고 그 학급 학생 자치회가 되면은 대개 갖다 형식적으로 흘러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학급 학생 자치회를 갖다 좀 내실 있게 꾸려가고 이거를 정규 학생회하고도 연결해서 진정한 어떤 학생의 자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학생뿐만 아니라 학생, 교사, 학부모 3주체가 통해서 생활규정 같은 경우 직접 만들고 거기서 갖다 자기가 지킬 수 있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의 이제 임원들한테는 별도의 임원 교육을 통해 가지고 그리고 이제 올해의 이제 금융고등학교는 기후 위기, 환경에 대한 얘기를 하기 때문에 탄소 중립 실천을 위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밖에 이제 자체 활동으로 이제 저 학생들이 원하는 거 뭐 우산 대여, 뭐 보조 배터리 대여, 아니 메뉴를 직접 골라가지고 뭐 급식 메뉴를 갖다 한다든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 이제 매점들이 점점 없어지는 추세죠. 아무래도 정급부도라든지 그런데 이제 저희는 이제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어 가지고 똑같이 학생, 교사, 학부모 조합원이 되는 협동조합. 학생들도 10,000원을 내고 조합에 가입을 하게 되면은 조합원으로서 그 이제 자기 메뉴를 고른다든지 다양한 활동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협동조합을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게 사회적 협동조합이 이제 우리가 주식회사 그런 거하고 다르잖아요. 애들한테 얘기하면 너 바르셀로나 딱 좋아하지 메시. 거기는 무슨 구단일 것 같아? 그게 바로 협동조합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 협동조합이 어떻게 하는지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고 그다음에 이런 우수 협동조합은 직접 방문을 해가지고 협동조합이라는 것이 회사와는 다르게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구나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마을형 결합 수업을 위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저희가 이제 지역에 있는 그 사회적 협동조 지역 센터와 연결을 해가지고 학생들이 초중 1, 2학생들하고 같이 봉사를 할 수 있는 그다음에 조합원을 기능을 할 수 있는 걸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들한테 사회적인 이제 경제를 배우고 실천할 수 있게 해서 스타트업 창업 페스티벌을 하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기획을 하고 예산을 짜고 그다음에 물건을 직접 만들기도 하고. 근데 만드는 것을 이제 교사나 학생 상대로 직접 판매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래갖고 스타디오 페스티벌 같은 거를 만들어가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나를 찾고 우리를 깨달으면은 결국 우리 같이 더불어가는 사회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어떻게 더불어가는 사회로 이룩할 것인가 이제 그런 걸 얘기하는데 아까 강사님도 얘기했죠. 강사님이 막 적용하는 게 다 저희 학교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가 이제 금호고의 독서 프로그램.
독서 프로그램의 사제 동향으로 해서 학생들이 어려우니까 학생들과 교사들이 실제로 책을 읽고 그다음에 같이 토론하는 수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평화 생태 민주 시민 기행이라고 해가지고 평화에 대한 기행도 하고, 그다음에 생태 기행을 해서 이제 새만금 같은 경우를 갖다 찾아갔거든요. 새만금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저기 종로구에 이제 전태일 시민 기념관 같은 데 가가지고 노동의 현장에 대해서 노동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다음에 갔다 와가지고 다시 토론도 해보고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있는 것만 잠깐 바로 보여줄게요. 그리고 원래 이제 저희가 가장 커다란 게 이제 주가통합, 이게 좀 메인인데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보고 하겠습니다. 저희가 17년 개교하면서부터 매년 하나의 주제를 정하고 그래서 통합 수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제주도 이제 수학여행을 갔는데 제주도 수학여행과 지금의 기후 환경과 연결해가지고 거기에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환경 활동이라든지 기후라든지 역사적인 걸 할 것인가, 이런 거를 학생들이 뭐 모든 활동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발표를 하고 그리고 거기 가가지고 실제적으로 활동을 하는 것 얘기했습니다. 이거 잠깐 한번 볼까요? 한 10초 정도만. 그렇게 하고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테마여행 그런 식으로 하고 테마를 왔다 왔는데 이 테마여행 결과물로 또 만든 겁니다. 이제 중간서부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그리고 또래 학습이라든지 그다음에 제일로 중요한 게 학급 운영이거든요. 학급이 잘 돼야 학교가 잘 되니까. 근데 여러분들 복 받은 거예요. 실제적으로 학급에 가면 학급비가 대개 모든 학교 한 30만 원 정도 나오는데 성동구청에서는 구청에서 굉장히 거의 저희 학교는 1억 5천만 원 정도를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또 학급비 형태라든지 저런 프로그램 형태로 학생들이 다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성동구는 다른 구에 비해서 굉장히 학생 1인당 수혜가 굉장히 많은 겁니다. 구청장님이 굉장히 관심 가지고 또 실제로 관심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예산적으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 혜택을 갖다가 다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채권하는 활동, 그다음에 근무가 좋은 이유.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런 활동을 하니까 이번에 저희가 1학년 학생 중에서 UCC 대회에서 교육부 교육부 장관상을 받았거든요.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거 잠깐 한 10초 정도만 한번 보고서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원하고 그다음에 자기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환경이 되기 때문에 특별하게 저희가 원하지 않고 이제 한국사 선생님이 어느 정도 지도를 했지만 이런 식으로 했는데 저희도 좀 예상 바뀌었어요. 이게 교육부 장관상 거의 사회부총리급이었어요. 가장 큰 대상인데 이런 학생을 받은 학생도 나오고 그랬습니다. 됐습니다. 네, 저희 학교는 혁신미래학교입니다. 공교롭게 앞선 금호고등학교와 같은 색깔의 학교인데요. 좀 더 설명을 자세히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혁신고등학교는 전면적인 학교 변화를 통해서 학생의 전인적인 발전을 추구합니다. 여기서 전면적인 변화라는 것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텐데, 하나는 수업과 평가의 변화이고요. 두 번째는 학교 환경과 시설의 변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시설뿐만 아니라 학교의 조직 문화, 그리고 학생들의 참여하는 이런 문화의 변화를 뜻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얘기하면 수업의 변화가 가장 중요하겠죠. 학교의 중요한 기능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학교는 선생님들이 일단 학생들이 어떤 식으로 수업을 하게 될지 굉장히 많은 연구들을 하고 계시는데, 일단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걸 먼저 얘기하라면 주제 융합 수업입니다. 1학년은 생태환경, 2학년은 지속가능성, 그리고 3학년은 공정과 다양성입니다. 이게 학년별로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1학년 선생님들이 전체 다 모여서 교육공동체의 학교 수업을 하는 모든 선생님들이 저 주제에 관해서 어떻게 교과 간 주제 간 용합을 할 것인가를 연구를 합니다. 그게 교원학습 공동체이고, 그 교원학습 공동체의 연구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학생 이해 모임, 그리고 그 주제와 교과 간 연구를 위해서 선생님들의 학습을 이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수업은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겠지만 일단 학생들이 참여하는 형태로 가장 많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과학과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 없는 시설들도 있고 시립 과학관과 그리고 세종과학에 연계하여서 다양하고 고차원적인 실험 기회를 부여하고 있고요. 사회과 같은 경우에는 역시 스타트업 페스티벌이라든가 아니면 독서 토론 협의회, 그리고 저자로부터 듣는다, 이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다양한 교과 간
밸런스를 맞추고 있고요. 저 같으면 사실 저는 원래 전공이 재료공학과인데 제가 아이들한테 이데아 수업을 해요. 원래 제 지금 과목이 뭐냐면 윤리와 사상인데 이데아 수업을 하다가 얘들아 플라톤은 죽으면 이데아로 간다고 했는데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지? 그러면 생각하다가 어떤 아이가 탄소화합물로 분해가 되죠. 어우 딩동댕. 네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모든 선생님들이 수업을 하다가 이런 발산적인 사고로 전환을 하고 이 활동들을 통해서 생기부에 당연히 기록이 되게 돼 있습니다. 아이들이 대답한 거 당연히 기록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넘어가 보면 그래서 역사과는 경제 그리고 윤리 이런 형태로 또 융합 수업을 하시고 이미 얘기했다시피 나도교사 발표도 당연히 합니다. 예. 얼마 전에 갔다 왔었는데 저희도 평화생태 독서기형을 하는데 이걸 어떻게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 종 다양성, 종의 보존과 생물 다양성과 이것이 미치는 지역사회, 경제적 요인 그리고 그게 지역사회 문화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다양하게 종합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미 알고 계시다시피 저희 사회는 지금 급격한 변화 속에서 융복합적인 인재를 추구하고 있단 말이죠. 사회도 요구하고 있고 대학에서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실제적으로 아이들이 체득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큼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그래서 학교 환경의 변화입니다. 저희 학교는 이미 개교한 이후로 구글 기반의 온라인 수업의 모든 시스템이 갖춰져 있고요. 아이패드 활용, 그 다음에 구글 크롬북 활용 수업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물론 디봇이 더 이제 새로 배치가 되고 있지만 사실 뭐 그것이 없어도 저희 학교는 이미 충분히 가능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 중심의 공간의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는 게 또 큰 특징입니다. 이게 학생 스터디 카페이고요. 언제나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항시 개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미나실도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예약을 하라고 하지 않고요. 아이들이 필요하면 그룹 스터디를 진행하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학년별 학생 쉼터가 있습니다. 저기 이제 위에 있는 사진은 3층에 있는 학생 쉼터고요. 밑에 있는 사진은 1학년 학생 쉼터입니다. 아무래도 약간 층마다 1학년, 2학년, 3학년이 구분되어 있는데 쉼터가 한 개만 있으면 왔다 갔다 하면 쉼터로서의 기능을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층별로 쉼터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제 디지털 사회, AI 기반 사회로 변화가 됐기 때문에 학교의 기자재도, 교육 기자재도 그에 맞춰서 가야겠죠. 저희 학교 같으면 일단 18년부터 20년까지 소프트웨어 선도학교였고 그 다음에 그 이후 21년부터 현재까지 AI 교육 선도학교입니다. 2022년에는 교육감 서울시 AI 교육 선도학교로서 우수 표창을 받았습니다. 당연히 교육의 질은 상당히 우수하다고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뭐 저기 보이는 그 3D 프린터라든가 아니면 레고 스파이크 프라임 그리고 뭐 드론 등등의 그리고 다양한 실습 기자재와 그리고 많은 교육 기자재 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쪽 계열로 진학을 하기를 희망하는 학생이라면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조직 문화의 변화가 남았습니다. 민주성 그리고 시민성 그리고 협력과 공존 이런 것들이 저희 문화가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 세 축은 각각 따로따로 설명을 들었으나 하지만 하나의 시스템이에요. 학교는 하나의 교육 목적을 위해서 하나의 시스템으로 묶여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시스템으로 우리 학생들의 전인적 발전을 위해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은 자율활동이나 아니면 그 학급 회의를 실제적으로 해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이게 정부회장 선거인데 그냥 이렇게 보여주기 식으로 찍은 게 아니고요. 전체 학생들이 모여서 토의를 하고 발표를 합니다. 저기에 제가 있는데요. 여기 학생, 학부모, 교사가 일단 패널 토론을 합니다. 그래서 주고받고 하다가
이제 그래도 질문이 안 되면 지금 모여 계신 청중분들께 질문을 받는 것처럼 네, 저희 학생들도 질문을 받아요. 그래서 작년에 했던 것은 이제 교복 선정과 바른말 쓰기에 대해서 주제가 붙었는데 결국은 그 합의한 결과가 뭐였냐면 새로운 교복을 만들자. 니네가 교복을 안 입을 거면 우리는 없애자. 그랬는데 없앨 수는 없다. 그래서 새로운 교복을 만들었습니다. 네, 디자인도 공모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이들은 반바지 교복을 입고 다니고 있고요. 생활복 교복과 네, 공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 니네가 정했으니까 책임도 니네가 져. 저희 학교는 단순하게 자율적으로 니네가 알아서 해라고 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책임도 니네가 지고 니네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때 교육과정이든 아니면 어떤 뭐 협약이든 선택할 때 우리가 가이드를 충분히 해주지만 그럼으로 인해서 결정은 네가 했으니까 너희들이 했으니까 그것에 대한 책임도 너희가 져. 이게 확실한 저희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 한 주체로서 학부모님들도 그 저희 축 안에 들어와 계세요. 학부모님들이 따로 선생님들이 알아서 하시겠지, 아이들이 알아서 하시겠지 이런 형태가 아니고 학부모님들이 교육 협력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고 계시고요. 네,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종합하자면 시스템으로 하나로 묶여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진로 진학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개별화 그리고 학년별 학생 지도를 위해서 모든 선생님들이 노력하십니다. 뭐 진로 선생님뿐만 아니라 모든 학년의 모든 선생님들이 거의 매일 상담이세요. 매일 상담이고 매일 지도죠. 그래서 직업인 멘토링, 대학 전공 멘토링, 뭐 진로 맞춤형 선택 과목 중요하다 그랬죠. 2022 교육 과정에서 선택 과목 선택은 되게 중요한데 몰라요. 네, 아이들이 몰라요. 그래서 결국은 가이드로서 선생님들이 얼마나 정확한 정보를 적절하게 잘 제공해 주느냐, 이게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들을 저희 학교가 하고 있다. 네, 그래서 결론은 네, 작년 입시 결과입니다. 뭐 이거 얘기하기가 되게 좀 그렇긴 한데 사실 혁신학교에 오는 아이들이 뛰어난 아이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입학 성적과는 조금 다르게 네, 아웃풋이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자신 있게 저희 학교를 보내셔도 좋겠다.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그리고 민주적인 학생이 되게끔 하겠다 하시면 추천하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원래는 다른 학교들처럼 저희 학교만의 특색 있는 교육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즘에 학교 홍보를 많이 다니고 지난주에는 중구교육지원청 센터를 갔다 왔었는데요. 공통적으로 하시는 질문들이 조금 많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좀 먼저 어떻게 보면 해소를 시켜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조금 내용을 좀 변경을 해봤습니다. 사실 해소라기보다는 해명에 가까운 좀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개축공사 관련해서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이제 좀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한간에 떠도는 루머에 의하면은 저희 학교가 다음 연도부터 신입생을 받지 않는다 이런 얘기도 있고, 혹은 뭐 학교가 이전한다, 심하게는 학교를 뭐 폐교한다 이런 루머까지 들고 있더라고요. 그런 거는 전혀 사실과는 무관하다고 먼저 해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2025학년도에 신입생들을 받고 그 받기 위해서 제가 이 자리에 와 있겠죠, 그렇죠? 공사 기간은요 2028학년도부터 3년 동안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즉 어떤 말이냐, 여러분들 여기 오신 학부모님들이 이제 학생들이 2025학년도에 진학을 하게 될 거잖아요. 그 학생들이 고3까지 가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뿐만 아니라 그 이후 추후에 들어올 신입생들 또한 그 교육 환경에 있어서 영향을 받지 않도록 지금 가지고 있는 학교의 부지는 교육 본관은 잘 유지한 상태에서 학교 부지 내에서 다른 공간에서 공사를 할 예정이니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요즘 뉴스를 보니까요, 많은 남학교 혹은 여학교들이 남녀공학으로 좀 전환을 한다 이런 얘기가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학교도 그런 루머의 중에 하나가 있는 것 같고요. 그것도 사실이 아니라 여학생만을 받는 여고를 유지할 계획에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너희들은 그럼 무학여고가 어떤 것이 좋니?라고 좀 물어봤어요. 근데 그러한 답변들이 학부모님들께서 좀 걱정하시는 부분들과 많이 연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여고이다 보니까 많이 내신 따기가 힘들지 않냐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고교 학점제가 전면적으로 시행이 되고 내신 등급이 5등급으로 전환이 되면서 여고이기 때문에 받는 내신의 불리함은 많이 사라질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하면 1등급 학생과 현행 제도에서 1등급 학생과 2등급 학생이 동일한 등급을 받게 되는 이제 5등급제로 시행이 되기 때문에 내신에서의 불리함 지금 솔직히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지금 이제는 내년부터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개선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근데 저는 사실 교사로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시든 간에 수시든 간에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그 학생들이 공부하는 환경이라든지 면학 분위기, 이 수업 분위기가 학생들 그 입시 결과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이 듭니다. 외부적인 요소들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 학생들이 어떠한 환경에서 열심히 공부하느냐가 결국에는 내신이든 정시든 수시든 간에 그 입시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올해 이 학교에 전근을 왔고 그 전에는 학원가의 중심에 있던 학구열이 좀 센 학교에서 전근을 왔어요. 그 학교도 면학 분위기가 굉장히 좋고 수업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근데 그러한 학교들에 지치지 않게 저희 학교 학생들도 수업을 매우 열심히 듣고 있고요. 그리고 외부적인 요소들, 수업 환경에서도 굉장히 좀 잘 조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80년 전통 학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부 시설 자체가 노후화된 것도 많이 있지만 교실은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것들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공사된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21년도에 도서관을 새로 리모델링하면서 굉장히 좋은 환경을 조성을 했고요. 자율학습실이나 아니면은 뭐 다양한 교과 교실 같은 것들도 마련이 잘 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급식도 맛있다고 합니다, 애들이. 아무래도 저희 학교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는 부분이 과학 중점 학교인 것 같습니다. 또 이런 질문도 많이 받습니다. 과학 중점 학교이기 때문에 내신을 따기 어렵지 않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정원은 50명 학급을 과학 중점 과정으로 받을 수 있고요. 2개 학급을 편성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지금 2학년이나 3학년의 편제표를 보시면은 한 학급이고 15명에서 20명 내외밖에 없습니다. 한 학년에. 그렇기 때문에 학교 그 학생 수에 비해서 10%가 안 되는 비율이기 때문에 사실상 일반 과정 학생들에게 영향을 많이 끼칠 것 같지는 않아요. 과학 중점 학교가. 오히려 이런 과학 중점 학교로서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더 매우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내신 등급이 5등급으로 바뀌고 그러면 대학에서도 입시를 선별을 할 때 학생들을 선별을 할 때 성적뿐만이 아니라 그 학생들이 생활기록부가 얼마나 풍족하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과학 중점 학교이기 때문에 운영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들을 참여를 하게 되면은 당연히 생활기록부에 작성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런 것들이 내신 이외에 혹은 입시 성적에서도 많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과학 중점 과정에 있는 학생들이 사실상 좋은 성적을 거두고 그 다음에 좋은 입시 결과를 가진다라고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로. 그러면은 일반 학생들에게는 피해가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좀 같이 생활을 하다 보니 느낀 점은 그 학생들이 우수한 학생들이 과학 중점 학교에 들어왔다기보다는 그냥 과학을 좋아하는 학생들이 주로 많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냥 일반적인 차이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반적인 학생들은 인문사회 계열 학생들보다 이공계열 학생들이 입시 성적과 내신 성적이 많이 좋습니다. 그런 학생들이 과학 중점 과정에 모여 있다 보니까 그냥 조금 좋은 결과를 나타내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일반 학생들이 그것 때문에 피해 보는 경우는 없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과학 중점 이 편성 주요 내용인데요. 이 내용은 좀 변경된 내용이 있어서 팜플렛에 보시면 좀 더 정확하게 나와 있고요. 그럼 일반 학생들과 어떠한 차이점이 있냐라고 말씀을 드리자면은
사실상 엄청 큰 차이점이 있다기보다는 모든 일반 과정의 학생들은 인문사회 계열과 이공계열 과목들을 선택을 하고 그 필수 학점을 이수하게 되면은 졸업하는 시스템인 건데, 과학 중점 학교 학생들은 여기 나와 있는 과학이나 정보, 수학 이런 과목들을 더 많이 들어야 하고 필수 과목들이 더 많다, 이런 식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좀 유의하실 점은 1학년 때 과학 중점 과정으로 입학을 한다면 2학년 때는 변경이 불가하고요. 혹은 내가 일반 과정으로 입학을 했다 하더라도 2학년 때는 변경이 가능합니다. 즉 일반 과정이었지만 2학년 때는 과학 중점 과정으로 이동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다양한 과학 중점 프로그램 간단히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에게 좀 주어진 시간이 별로 없어서. 아까 도성고 선생님께서 융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잘 알고 계시다시피 사실 이 융합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키워드입니다. 좋은 키워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더 이상 이제 기업이든 대학이든 혹은 국가기관에서는 학생이 한 가지 과목만 잘하는 학생은 그런 인재들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수능 제도가 이제 2028년부터 개편이 되는데 통합 과학을 시험을 보고 통합 사회를 시험을 본다는 것은 다양한 융합적인 사고, 통합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인재들을 뽑겠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과학 중점 운영 프로그램에서도 그런 부분에 좀 초점을 뒀습니다. 융합 과학 학술제라고 해서 스팀이라는 것은요, 뭐 과학, 그다음에 기술, 엔지니어링, 그다음에 인문, 예술, 그다음에 수학 이러한 과목들이 융합적으로 섞여 있는 그런 주제를 학생들이 직접 탐구하고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발표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AI나 뭐 빅데이터, 코딩 이런 것들은 뭐 너무나 중요하신 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그러한 교육들을 받는 데는 요즘에는 생각보다 중요하다고 말을 하지만 사교육에 의존해서 배우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는 코딩이나 AI, 빅데이터를 직접 제작하고 만들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모학과학 한마당은 이제 연말에 학생들이 과학 실험이나 이런 결과물들을 전시하는 프로그램을 할 수 있겠고요. 교과 프로그램에서도 융합이 키워드입니다. 융합 프로젝트나 융합 독서 프로그램 등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실제로 이 프로그램들을 멘토링을 친구들을 하고 있는데 2~3명의 학생들이 다양한 교과들을 융합해서 아까 말했던 뭐 탐구 주제를 발표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수준이 높습니다. 제가 멘토링했던 친구들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있었냐면요. 종교에 대한 믿음과 소득 분위의 상관관계, 이런 심도 깊은 주제들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방과후학교나 이제 모의학평 프로그램들은 이제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 학교에서 친구들이 내신 공부, 수능 공부도 다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프로그램들이고요. 진학 프로그램들은 뭐 인문학 특강이나 아니면은 저자와의 대화 같은 것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스쿨 멘토링, 진학 프로그램, 꿈 스타그램, 선배와의 대화 같은 진로에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고요.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청학제는 예술제로서 이제 학교 숙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요즘 여학생들이 그래도 많이 운동량이 부족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해결할 수 있도록 건강 걷기 대회나 구기 한마당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도서관 리모델링한 겁니다. 책 엄청 많고요. 그 분위기도 좋고 깔끔합니다. 자율학습실이고요. 이거는 학생들이 자유롭게 토론하면서 수업할 수 있도록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꿈담 학습 카페라고 합니다. 건강 체력 교실 있고요. 자, 여기까지 저희가 해명을 주로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시간이 지나게 됐는데요. 무학여자고등학교에 대해서 많이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단 저희 학교 위치고요. 무엇보다 저희 학교 자랑은 서울숲 한가운데 있습니다. 정문에서 나가도 후문에서 나가도 서울숲을 통과할 수 있고요. 등굣길이 서울숲입니다. 예, 그것만으로도 아이들은 굉장히 행복하고요. 전철역에서도 제 생각엔 가깝습니다. 도보로 10분 이내거든요. 뚝섬역하고 서울숲역하고. 근데 애들은 그건 별로라 그러더라고요. 10분도 걷기 싫은가 봐요. 예, 저희는 그래서 셔틀버스 3대 운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숲이 가까이 있어서요. 예, 친환경 학교입니다. 일단 학교 매우 예쁩니다.
벚나무도 있고요, 단목나무도 있고요, 은행나무도 있고요. 에코스쿨이어서 저 에코스쿨로 만들어 놓은 저 정원에서 애들이 그네랑 벤치에서 굉장히 열심히 잘 놀고 있고요. 네. 그리고 옥상에는 텃밭이 있어서 교장 선생님이 열심히 키우고 계십니다. 상추랑 뭐 대파랑 이런 거. 다음에 아까 다른 학교들 말씀하신 그 스마트한 시설들 저희도 있습니다. 자습실 굉장히 좋아요. 저기가 저희 5층에 있는데 사실은 이제 좀 더 깔끔하고 이쁜 사진으로 바꾸고 싶었는데 좀 미처 사진을 못 바꿨는데요. 제 딸이 고3이거든요. 근데 올해 여름 방학 때 사실은 저기다 살짝 몰래 넣고 싶었습니다. 눈치가 보여서 못 넣었는데 너무 공부하기 좋은 곳이고요. 도서관 물론 푹신푹신한 소파, 책 많이 있고요. 4차 산업실, 커리어존, 학금당 학습카페 층마다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셔틀버스 저렇게 생기진 않았는데 네, 잘 운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는 2009년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총 16번 입학식을 진행했고요. 현재 학생들 인원이 궁금하신 것 같더라고요. 1학년이 150명이고 2학년이 169명, 3학년이 161명, 총 479명 학생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숫자를 잘 외우는 건 제가 수학이라서 그렇습니다. 상도 많이 받았는데 최근에는 환경 관련되는 수상을 많이 했습니다. 교훈이 3가지가 있습니다. 꿈을 향한 도전, 미래를 위한 창조, 더불어 사는 지혜를 기준으로 3가지 교육 활동을 소개할 건데요. 빨리 진행할게요. 배움의 즐거움이 있는 학교입니다. 무엇보다 제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건 저희는 개방형 선택 교육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학교들도 다 그렇게 한다고는 말을 하고 있지만 사실상 뜯어보면 칸막이 있는 학교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중에서만 선택해서 이걸 선택한 친구들은 요것만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저희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 수가 150명이면 그래도 인근 학교 중에서 많은 편인데 그래도 그렇게 많은 건 아니잖아요. 저 남쪽에 있는 뭐 한 500명 되는 학교에 비하면 그러면 그렇게 모든 학생들이 선택을 다 주면 시간표 짜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들의 능력으로 다 커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모든 교과목 다 열어놓고 가능하면 소수 과목도 다 개설할 수 있도록 수업하고 있고요. 아이들도 여러 가지 또 이제 선생님들께서도 열정이 좀 과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수행평가 진심이시고 여러 가지 활동 수업들 많이 하시고 그래서 결과물도 아주 잘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아까 보셨던 거랑 대동소이하지만 그래도 저희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일단은 보여드릴게요. 토요과학 아카데미 있고요. 생태전환 아카데미 있고 수과학 창의력 캠프 여기는 못 실었지만 천문 캠프도 있고요. 그리고 사실 저 코딩 수업이랑 앱 만들기 수업은 올해까지는 진행을 할 겁니다. 하고 있습니다. 1, 2학년 창제 시간에. 왜냐하면 저희가 정보 과목이 없어요. 근데 내년 1학년은 이제 신입생들은 정보 교과를 개설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마 저 수업은 다른 걸로 대체가 될 것 같아요. 인문 사회 관련돼서 궁금해하시는 관심 있는 친구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저희 인문학 캠프나 토론 한마당 저 프로그램은 부장님께서 담당 부장님께서 사진을 저거에 한 10배쯤 주셨는데 아주 엄선해서 가지고 온 사진입니다. 굉장히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고 미래인지 아카데미가 사실은 메인 프로그램인데요. 한 5차례 진행한 것 같아요. 올해까지. 올해 1년 동안만. 그리고 도서관에서 책 읽는 문화가 정착이 돼 있어서 여러 가지 독서 관련되는 교육 활동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모임이 책 모임입니다. 그래서 한 5-6명 아이들과 선생님하고 책 한 권 정해서 한 서너 번 토론하고 책자까지 만드는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고요. 이건 제가 이제 오늘 따끈따끈하게 공문 들어가서 저희 학교 선생님들이 약간 열정페이가 너무 치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얼마나 열심히 생기부를 써주시는지 깨알같이 쓰신 것들 모아봤습니다. 그냥 교과목 아니고요. 아까 보셨던 그런 프로그램들에 그 프로그램 하나하나 참가했던 모든 아이들에게 다 따로따로 서로 다른 내용도 써주시거든요. 예, 이렇게 잘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따가 보여드릴 입시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미래를 위한 창조라는 교훈을 실천하기 위해서 꿈을 가꾸는 학교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담임 선생님하고 진로 선생님하고 교관 선생님하고 전문적 입체적으로 진학제도 하고 있고요. 모의 구술 심층 면접 요즘 한참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학부모 대상으로 진학제도 설명회도 현재 여러 차례 진행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올해 새로 그 진로 진학 담당 선생님께서 오셨는데요. 이분이 일당 100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 했던 활동 프로그램의 한 서너 배쯤의 특강들을 진행하고 계시고 학생들 한 명 한 명 맞춤형으로 진로 지도하고 계셔서요. 오시면 이 부분은 정말 우리 아이가 부족하지 않게 지도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대학 어디를 갔는지는 그 책자에 보시면 나와 있고요. 작년에 132명이 졸업했고 그 중에서 최종 합격자가 119명인데 저 119명은 한 학생이 6개 대학을 붙었으면 6개 이렇게 카운트한 게 아니고 어디든 한 군데라도 붙었으면 1개 이렇게 카운트했을 때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퍼센트를 보시면 4년제 대학을 53% 갔고요. 전문대학 36%, 그래서 유학간 학생 1%까지 포함하면 90% 학생이 진학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 학교에는 모의고사 때 그 시험을 보러 오는 재수생이 별로 없어요. 작년에 대부분 대학을 갔기 때문에 좀 자랑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그 뒤에 후기가 나와 있는데요. 특별히 이제 두 학생 것만 제가 살짝 뽑아왔습니다. 이 친구는 중대 경희대 그 이공계열로 진행을 한 학생이에요. 생물학과. 근데 제가 저 아이를 2학년 때부터 봤는데요. 굉장히 학교 의존도가 높고 본인 말로는 학원을 하나도 다니지 않는다. 어디까지 사교육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진짜로 안 다녔는지 가끔 의심스럽게 못하는 부분이 있긴 했거든요. 근데 3학년 가서 진짜 정말 눈물겨운 고3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후기에 담임 선생님 덕분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 이런 후기를 남겼습니다. 진심이 느껴졌고요. 그리고 저 학생은 여학생인데요. 교원대 국민대 윤리교육과를 진학을 했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학교에서 많은 경험을 했고 그래서 바람직한 공동체 생활에 관심이 생겼다. 저런 내용들이 본인의 학교 생활 생기부에도 반영이 다 됐거든요. 국민윤리교육과, 윤리교육과면 그런 품성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좀 진학 결과가 좋았던 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체 3에 대한 교육 활동입니다. 도갈이 많고요. 7월에 마지막 거는 가운데 있는 동그란 거는 7월에 했던 축제 때 저거 안 받으려고 했대. 네, 결국은. 네, 저희 체육 거점학교 있습니다. 이거 알아두시고요. U클래스 있고요. 밥 맛있습니다. 이런 학교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실천하고 있고 무엇보다 학교는 일단 깔끔하고 깨끗하고 아름답고요. 아이들은 굉장히 행복해합니다. 점심시간에도 굉장히 열심히 뛰어놀아요. 그렇다고 마냥 놀진 않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요. 선생님들이 무엇보다 저희 학교 자랑입니다. 선호학교라서요. 네, 선생님들 굉장히 좋습니다. 따뜻하시고요. 아까 보신 대로 학교 생활 기록부 충실히 기록을 하기 때문에 좋은 결과들이 그것이 다는 아니겠지만 진학으로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열과성의를 다해서 가르치겠습니다. 많이 보내주세요. 저희 이 QR코드는 학교 인스타그램입니다. 그주마다 굵직굵직한 활동들을 저희가 다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가 궁금하신 학부모님께서는 저희 브로셔 앞이나 요거 찍어서 보시면 오늘 이 학교가 뭐 했나, 지난주에는 무슨 활동이 있었나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희 배움 성장 열정 한양 4대 부고입니다. 고등학교가 수업 진학 너무 중요하지요. 그러나 어쨌든 학생들이 3년 동안 공부해야 되는 곳입니다. 저희 한대부고는 학생들이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교육기관이 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 건화기념 사랑의 실천에 잘 담겨 있고요. 무엇보다 한대부고는 자사고이지요. 어머님들 자사고 등록금 있다 다 알고 계시죠?
저희는 학생 학부모님이 선택을 해주셔야 운영되는 학교입니다. 따라서 무엇보다 학생 학부모님의 그런 여러 가지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최고의 수업, 최고의 진학, 최고의 교육 과정을 만들어내기 위해 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왜 한대부고여야 하는가? 제가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봤더니 대략 한 12분 나오더라고요. 12분 다 해도 마지막 순서니까 네,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시간 내에 할 수 있도록. 일단 2028 대입 개편안 발표됐고요. 내년부터 우리 학생들 고교 학점제 시작됩니다. 고교 학점제는 학생들이 진로 적성에 맞춰서 과목을 신청하고 이수하는 제도이고요. 저는 교육과정과 저희 입학 전형 딱 2가지 말씀드리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프로그램은 저희 브로슈어 참고해 주시고 일단 192학점 이수해야 졸업 가능한데 저희 한대부고는 200학점 준비했습니다. 왜 이렇게 많아? 궁금해하시는 부모님들 계시죠? 수능 지정 과목으로 되어 있는 과목들은 1시간씩 더 배치했습니다. 자사고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대입제도 개편안과 자사고와는 굉장히 깊이 있는 연관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수능 문이과 더 이상 구분 없어졌지요. 저희 수능 지정 과목을 모두 학교 지정 과목으로 교육과정 편성해서 학생들이 1학년, 2학년, 3학년 균형 있게 깊이 있게 공부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통합사회, 통합과학을 다 공부해야 됩니다. 통합사회, 통합과학은 몇 학년 교과인지 혹시 아시죠? 어머님들 교육과정 다 공부하고 오셨잖아요. 1학년 교육과정입니다. 근데 1학년 때 저희는 일단 세부 교과 선생님들이 팀 티칭으로 논리적이고 융합적 수업 계획하고 있고요. 근데 1학년 수업으로만 마무리해서는 우리 학생들이 수능 준비가 불가능합니다. 3학년 교육과정에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을 다시 한번 복습할 수 있는 교과로 편성을 해서 3학년 수능 특강 준비시키겠습니다. 그리고 내신체제 개편안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 상대평가, 절대평가 동시 표기한다 여러 가지 있겠지만 무엇보다 5등급제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기존 9등급제 내신 경쟁 치열한 한대부고에서는 사실 이 부분이 어머님들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한 학년 350명입니다. 굉장히 규모 크지요. 그래서 지금 5등급제로 전환됐을 때 1등급이 35명이 되고요. 선택 과목으로 세분화되더라도 우리 학생들의 학생 수는 보장이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사탐 과목 위주의 정치와 법 학생 수 100명 가량이고요. 그 다음에 사회문화 선택자 120명입니다. 그리고 화학 196명. 그리고 물리도 172명 선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런 선택 과목 수가 부족해서 내신으로 갖는 불리함 등은 더 이상 저희 학교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신 경쟁 치열하다라고 하는 한대부고의 공식을 가지고 계셨다면 이제는 깨셔도 되고요. 우리 학생들이 보다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는 폭넓은 기회를 가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대학의 입장은 반대겠죠. 이렇게 내신이 완화됐을 때 대학은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바로 이 부분입니다. 교과 전형은 무엇보다 생활기록부까지 보겠다라고 할 것이고요. 수준 높은 수능 최저 요구할 겁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역시 학생이 진로에 맞춰 어떤 교육과정으로 과목을 선택했는지 그리고 그 내용이 생활기록부에 얼마나 깊이 있게 들어갔는지를 대학은 볼 거고요. 마지막 학생부 종합전형의 가장 중요한 거는 2단계 심층 면접입니다. 이 학생들이 이 심층 면접을 이겨내고 그리고 깊이 있는 본인의 생각을 글로 쓰는 것이 아니라 말로 표현해서 통과해야 되는 게 심층 면접이지요. 이거에 대한 준비를 저희가 교육과정 말씀드리면서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추구하는 교육과정입니다. 우선 저희는 학생들의 다양한 진로에 맞춰서 교육과정에 대한 모의 실험을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전공 분야에 맞춘 교육과정들을 만들어내려고 노력을 했고 무엇보다 종합전형 위주의 진로를 생각하는 학생들과 정시 위주의 진로를 생각하는 학생들을 모두 고려해서 교육과정을 짰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 보이시는 요 문학 5시간, 화법과 언어 5시간, 확통 5시간, 전문 수학 5시간, 다른 학교들 전부 다 4시간입니다. 저희는 1시간씩 더 배치했고요. 이렇게 흰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지금 이게 잘 안 보이실 텐데 흰색으로 되어 있는 요 아랫부분까지 해서 이거는 공통 과목이고 요 부분이 선택 과목입니다. 그래서 이 선택 과목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보이시면 됩니다. 일단 2학년 선택 과목에서 눈에 띄게 보셔야 되는 부분은 바로 기하입니다. 그래서 2학년에 저희는 기하 배치해서 서울대 권장 과목 2학년에 할 수 있도록 준비했고요. 다른 학교 사회문제 탐구 다 3학년 2학기에 가 있습니다. 사회문제 탐구는 학생들이 자신의 주제를 가지고 탐구하는 교과이거든요. 저희는 비교과 활동을 안 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잖아요. 이런 학생들은 이 수업을 통해서 본인의 진로에 맞는 탐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설계를 했고요. 무엇보다 3학년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적2 서울대 권장 과목 넣었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융합과학 탐구, 그 다음에 기후변화 요 과목이 통합사회, 통합과학을 다시 한번 3학년에 수능 특강을 준비하는 교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2학기 저희도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2학기 보시면 제가 표시했지요. 고급 물화생지 깔았고요. 그래서 이 고급 물화생지는 제가 왜 강조 말씀드리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학별 고사를 준비하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친구들의 심층 면접까지 고려한 교과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 표시된 교과가 융합 선택 과목으로 3학년 2학기에는 대부분의 교과를 절대평가 위주의 저희 편성을 했고요. 그중에 지금 빨간색으로 보이시는 요 교과들 있지요. 저희 이제 브로셔 보시면 되는데 과학의 역사 문화, 기후변화, 인간과 경제활동은 역시 수능 준비하고 통합사회, 통합과학 다시 한번 복습하는 교과로 편성을 해 놓은 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조금 말씀드리면요. 의대 진학을 목표로 하는 이공계 진학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물화생 2학년 1학기에 선택해야 되고요. 그리고 연결해서 깊이 있는 물리, 생명화학 해야 되고요. 거기서 어떻게 가게 되느냐? 3학년 1학기에 본인의 전공으로 확대됩니다. 그래서 미적과 생명, 화학 깊이 있게 가는 거고 마지막 이렇게 저희가 짰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래에 하늘색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은 이렇게 일련의 과정으로 특히 AI, 인공지능, 컴퓨터공학 준비하는 친구들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이공의학만 있는 거 아니죠. 경제, 경영 계열 친구들은요.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라인으로 저희가 준비를 해놨고요. 그래서 저희 교육과정 아주 꼼꼼하게 10여 차례 회의를 통해서 준비했다. 그래서 학교 프로그램 여러 가지 다 아실 거예요. 저희는 그래서 이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한대부고의 강점, 최고의 교육과정, 선생님들의 열정 있지만 무엇보다 우리 학생들 하루 종일 열심히 공부합니다. 하루 종일 자다 가지 않고요. 친구들과 쉬는 시간에 재밌게 웃다가도 수업 시간에 굉장히 열심히 집중해서 공부하거든요. 선의의 경쟁, 좋은 친구들, 면학 분위기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대입 진학 현황 이러합니다. 수시 79, 일단 서울대에 수시 4명 갔습니다. 근데 이 4명 서울대 의대, 서울대 치의학과, 서울대 경제학과, 서울대 간호학과. 서울대 간호학과 친구는 2.5등급까지 합격했습니다. 고대 33명 합격했고 수시가 재학생이라고 보시면 되고 정시는 재학생 플러스 재수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건동홍까지 재학생들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큰 변화가 있어서 그거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입학 전형 요강에 변화를 두었습니다. 저희 남녀공학 학교인데 여학생 수가 많지요. 다시 남녀공학 학교로서의 명성을 되찾기 위해서 저희 전형 요강에 이 부분 좀 변동이 있습니다. 특정 성비 79% 초과하지 않게 모집 예정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일반 전형 308명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는 여학생이 많은 학교니까요.
여학생을 79% 초과해서 뽑지 않겠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럼 여학생들 부모님들 걱정하실 수 있는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여학생들 경쟁률이 갑자기 올라가지 않도록 그 미연에 방지했고자 여학생들 243명 기준, 남학생 65명 기준 이렇게 저희가 전형 진행 예정입니다. 그리고 추첨으로 진행합니다. 저희 입학 설명회 1회 남았습니다. 저희가 일단 입학 설명회 마감은 됐지만 또 오시는 학부모님들 다 보실 수 있게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은 입학 설명회 10분의 1도 못 드렸어요. 교육 프로그램, 학교 활동 다 보시게 될 거고요.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 계신 성동구 학생 학부모님들은 참 운이 좋으십니다. 저희 서울시 100개 학교에서 진학하거든요. 100개의 중학교에서. 그래서 멀리서 오는 친구들은 아침 6시 40분에 스쿨버스를 타고 옵니다. 3년을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다니고 자기의 진로를 찾아가는 거지요. 여기는 가깝죠. 성동구에 가장 우수한 학생들이 모이고 열심히 하는 학생들이 모이는 학교로 지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